네, 안녕하세요. 매도사입니다. 거의 2달 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네요. 일하느라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영상을 만들 생각도 못했고, 올려주신 질문에 최대한 답을 제가 해드렸는데, 근데 몇 가지 보내주신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못 해드렸어요. 이제 그런 게 어떤 질문이었냐면, 공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이제 내가 나이가 좀 있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공부 안 한 지도 오래됐고, 그리고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그냥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셨고, 아니면 내가 나이에 맞게 대학교를 들어가고 그랬는데, 아니면 고등학생이거나, 근데 공부를 하는데 점수가 안 올라요. 의료계 전문직을 하고 싶은데 그 많은 양의 공부를 내가 하는 공부의 방식대로는 점수가 잘 안 오르고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답을 이렇게 못 따라드리겠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이건 영상으로 만들자. 저도 고등학교 때 퇴학의 위기를 2번이나 겪은 그런 경험자로, 또 대학교 1학년 때 한 번 더 서스펜션 레터를 한 번 더 받았던 경험자로 공부를 정말 안 했거든요. 내가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나서 그 겪었던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 저만의 또 방법을 터득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렇게 쉐어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내가 공부를 좀 하고 있다, 내가 공부를 좀 잘하고 있다, 점수로 좀 잘 나오고 있다, 그러신 분들은 제 영상 봐주시면 좋겠지만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완전 저는 쿨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영상은 공부를 이제 좀 시작하려고 하시거나 내가 공부의 방법을 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제가 3가지 목차로 좀 나눠봤는데, 목차를 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부를 효과적이게 하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고요. 어떤 분들은 무식하게 공부해라, 엉덩이 사이즈로 그 사람의 성적이 달라진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죠. 다른 알바와 그런 것들에 치여 살았기 때문에 단순히 공부만을 붙잡고 무식하게 이렇게 앉아있고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만의 최대한 효과적이게 공부할 수 있는 비법이 뭘까, 방법이. 그래서 저는 그걸 터득을 했고, 여러분들도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효과적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또 다른 포인트는, 절대 내가 성적을 받는다면 그게 상대평 과고 절대평가와 상관없이 그냥 그 성적을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 성적을 내가 받았다면은 그게 여러분의 성적인 거예요. 남들이 족보를 써가지고 좋게 받든 컨닝을 해가지고 좋게 받든 억울하죠.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노력한 만큼 받는 점수가 이거라면은 그냥 거기에 대해서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그냥 그거를 인정하시고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아니면 이렇게 했더니 잘 나왔구나, 그냥 어느 정도 만족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마음가짐일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2개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3가지 목차 중에 첫 번째 목차는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목차를 읽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바이올로지, 생물을 공부한다. 그럼 그 생물의 유기체, 무기체, 셀 타입을 배울 거 아니에요? 세포에 대해서 배운다, 아니면 세포 구성에 대해서 배운다. 그 목차를 지나가지 마시고 그 목차를 딱 보신 다음에, 세포 구성에서는 이런 게 있구나, 그냥 읽어보세요. 전체적으로 읽어보고 내 머릿속에 앞으로 내가 공부할 것들이 이렇게 목차를 중심으로 이렇게 있구나, 그거를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가시고 공부를 시작하는 게 저는 굉장히 도움이 저한테 되었어요. 왜냐면 목차를 잘 모르고 그냥 공부를 들어가시면 갑자기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상한 내용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특히 과학 쪽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많이 느끼실 거예요. 내가 지금 뭘 공부하고 있지? 이게 지금 어떤 챕터지? 내가 갑자기 공부하는데 왜 진화론이 나오지? 저는 너무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 거를. 수학이든 과학이든 영어든 어떤 공부를 하실 때 큰 숲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숲 안에 이런 나무들이 있구나, 이런 식물들이 있고 이 숲 안에 이런 생물들이 사는구나, 이런 거를 좀 알고 가시는 게 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리시고 목차를 그 대신 보실 때 되게 자세하게 좀 궁금하듯이 보셔야 돼요. 내가 이런 걸 공부하니까 분야에 대해서 내가 좀 미리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해야겠구나, 조금이나마 좀 준비를 하시고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2번째는요, 제가 이걸 책에서 읽었었는데, 강성태 후보, 그 공부 천재
공부 천재이신 그분의 동생이 쓰셨던 공부법이라고 들었는데 발을정자 2개 공부법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분이 공부를 아예 처음 시작하실 때 한번 그 본문을 읽었을 때 그 선을 하나 그었어요. 그럼 발을정자가 총 5개의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총 10번을 보신 거예요. 그게 2번이니까. 근데 저는 이 정도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의 또 의지도 없고 발을정자 하나의 공부법을 썼어요. 처음 읽었을 때 짝대기를 쳤을 때 그때는 정독, 공부해야 되는 내용을 교수님이 주신 뭐 파워포인트나 교과서나 공부해야 되는 내용을 저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이거를 외운다 이런 거 없이 다 읽어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해야 될 게 이런 내용이구나. 그냥 뭐 읽고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그냥 또 읽다 보면은 이해되는 내용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쭉 그냥 읽어봤어요. 내가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공부할 거구나. 그게 첫 번째 짝대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하이라이트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올드스쿨이라서 이제 하이라이트를 치는 거죠. 이런 걸 교수님이 좀 키포인트로 말씀하셨다. 이런 건 분명히 나오니까 아니면 교과서에는 좀 이렇게 진하게 나오니까 중요한 내용들은 이런 건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거를 하이라이트로 좀 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도 정독을 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세 번째는 읽었잖아요. 읽기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세 번째는 내가 읽었을 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손으로 썼거든요. 요점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만의 노트를 만드는 거죠. 이제 내가 예를 들어 생물이면은 생물에 관한 포에 대해서 배운다. 그럼 세포의 구성체는 뭐가 있고 그 구성체에 또 각자의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역할들을 뭐 한 문장으로 꼭 외워야 되는 것들을 쭉 옆에다 쓰고 근데 단순히 이게 제가 보면서 그냥 또 똑같이 이 교과서대로 똑같이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저는 벌써 이게 2번을 읽어봤단 말이죠. 딱 봤을 때 이거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아니면 교수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을 이제 저만의 노트에 쓰죠. 그렇게 해서 저만의 노트를 만들어요. 그 노트를 좀 저는 이쁘게 관리하는 걸 좋아해서 이쁘게 일단 이렇게 만듭니다. 보기 좋게. 다시 공부할 때 보기 좋게. 그리고 네 번째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때부터 공부의 시작인데 이거를 만드는 게 공부가 아니에요. 만드는 거는 내가 공부를 하려고 만드는 거지 이걸 만듦으로써 내가 공부를 했다 이렇게는 볼 수는 없어요. 그거를 네 번째 짝대기 때 외워야 됩니다. 특히 의료계 쪽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모든 직종들이 그러겠지만 내가 이해만 해서 공부를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어느 정도 포션은 내가 외워야 돼요. 이 외움의 단계가 없이 공부를 보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워야 돼요. 눈을 감고 이런 셀들은 이런 역할을 한다. 내가 내 머릿속에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그거를 자기 걸로 습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우셔야 돼요. 그 정리 노트를 보시고 그래서 이쁘게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걸 나중에 공부할 때 보기 편하시게. 그리고 외우셔야 됩니다. 저는 그거를 외운 다음에 다른 노트에 똑같이 썼어요. 똑같이 받아 적고 이거를 내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그 틀린 부분을 계속 썼어요. 외울 때까지. 그러면 또 그 다음날 지나면 또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그냥 한 번 더 보는 거죠. 이게 외워지는 단계예요. 사람이 하루 만에 못 외워진대요. 하루 보고 까먹으면 이틀째 보고 3일째 보고 3일 때 기억이 나면 그게 외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네 번째 단계고요. 다섯 번째 단계가 어떻게 보면 이게 겹쳐지는데 이제 내가 그 파워포인트를 아니면 유인물들을 받았을 때 아니면 나의 노트를 그동안 정리한 거를 이제 다 덮고 앞으로 시험 보기 적어도 3, 4일 전에 이게 완벽하게 되셔야 돼요. 시험 보기 3, 4일 전에 그냥 저는 A4 용지를 항상 이만큼 들고 다녔거든요. 대학교 때. 그거를 꺼냅니다. 내 목차가 내 머릿속에 있으니까 큰 목차대로 적어요. 크게. 그리고 거기에 내가 아는 내용들을 적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내가 공부했던 것들을 시험 보는 거죠. 이게 3, 4일 전에 완벽하게 되셔야 돼요. 내가 이제 이거를 전과 비교했을 때 내가 크게 놓치는 내용이 없다. 그러시면 점수로 엄청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했었고요. 대학교 때 거의 모든 과목을 저는 이렇게 공부했고요. 이게 꼭 시험 3, 4일 전에 아니 일주일 전에 되면 너무 좋겠죠. 근데 과목도 공부할 게 많으니까 3, 4일 전에 이게 꼭 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3, 4일 동안 한 번 더 그냥 각자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과목 더 부족한 게 있으면 3일 전에는 이 모든 이 발을정자를 한번 끝내라. 이게 저의 공부 비법이었습니다. 벌써 제가 세 번째 목차를 얘기했네요. 세 번째 목차가 그거였어요. 3, 4일 전에 공부를 끝내라. 저의 공부법,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공부 비법이었고요. 저만의 저를 치대로 데려가게 해준 저만의 진짜 꿀같은 비법이었고요. 이게 거의 모든 과목에 제가 써왔고 적용이 됐어요. 감사하게 점수도 잘 받고 저를 만들어준 되게 중요한 비법이고요. 마지막에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공부를 꾸준하게 하시는 게 내가 부족한 걸 아는 만큼 공부를 내가 좀 꾸준하게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하루 내가 미스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하루를 미스한 것만큼
내일 그만큼을 또 해야 되는 게 저는 너무 큰 부담이었어요. 오늘 주어진 공부는 꼭 오늘 끝내보자라는 그런 뚝심, 약간 그런 똥꼬집 다짐 같은 게 너무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게 저는 너무 있었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공부는 끝내고 놀자, 그런 좀 다짐이 필요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이번 새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공부를 해서 이 공부가 어디 가지 않아요. 절대. 오늘 공부를 했으면 그 오늘 공부한 거는 머릿속에 남습니다. 어떻게든 그냥 조금 공부할 바에 안 할래 이러시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공부할 시간이 있고 할 수가 있으면은 그게 장소에 상관없이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하시면 그만큼의 시간을 나중에 안 하셔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오늘 공부한 내용이 절대 여러분을 배신하진 않아요. 머리에 무조건 남습니다. 다시 볼 때 그게 생각이 날 수 있고, 다시 볼 때 생각이 안 나도 그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제가 그걸 경험을 했고요. 오늘 하루 이 조그만한 양 같아 보여도 공부를 꾸준히 하시면은 이게 그 이자가 계속 쌓이는 것처럼 공부를 조금 하다 보면은 이게 언젠간 이렇게 불어나요.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내가 이 방법을 썼는데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은 또 답변해 주시고, 제가 또 주변에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훌륭하신 분들 많으니까 저도 한번 주변에 알아보고 한번 또 도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매도사였습니다.